지난 회차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수염풍뎅이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죠. 멸종위기 1급 곤충인 수염풍뎅이가 우리 세종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요? 지난주 하면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쯤 되겠네요. 그때 그 항나리교 남측 다리 위에서 3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 그 분위기는 아이들이 반가워서 발견했다고 비명도 지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고, 그 수염풍뎅이를 관찰을 다 하고 나서 크기, 무게, 그 다음에 활동 상황 이런 것들 기록하고 나서 관찰통에 잘 담아서 밑에 내려와서 숲을 속에 이렇게 다시 살려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목적은 수염풍뎅이 모니터링이지만 야간에 활동하는 다른 곤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함께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었으니 그것이 또 소득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야밤에 마실 나오는 누룩뱀도 보았고요, 독사도 보았고요, 사슴벌레도 보았고요. 그만하면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또 어떤 곤충들이 나를 반겨줄지 그것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 살면서 많이 보아왔고 만지고 놀았던 곤충들이라 지금 와서 그것을 찾아보고 기록하는 일이 두렵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즐겁고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나의 두 번째 직업이 되다시피 했으니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매일매일 행복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신성이 부릅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사랑 만나던 그날 얼굴을 붉히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잡힌 백합처럼 우리 사랑꽃 필 때 떠나버린 첫사랑 납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사랑 만나던 그날 행복을 꿈꾸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핀 장미처럼 우리 사랑꽃 필 땐 잃어버린 첫사랑 생각이
납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시는 문학사랑 여름호에 실려있는 시인들의 시를 읽고 함께 감상해 볼까 합니다. 문학사랑은 역사가 참 오래된 종합문예지인데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과 세종, 충남 그리고 인근의 문인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연 4회에 걸쳐 발표하는 기획안지입니다. 여기에 작품이 실린다는 것은 문인으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런 종합문예지 문학사랑 속에 실린 시인들의 작품을 선별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읽어드릴 시는 도담 김공래 시인의 젖은 어깨와 젖지 않은 어깨 읽어보겠습니다. 젖은 어깨와 젖지 않은 어깨, 도담 김공래. 먹장구름이 몰려와 산 언저리 밭으로 내달립니다. 콩 심는 데는 이만한 날이 없다 합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한 발 섰다가 가기를 반복하며 넓은 등을 덮어줍니다. 명아주는 잎이 뒤집히며 허연 넓적다리를 드러냅니다. 옥수수 떼를 타고 오르던 달팽이는 잎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비닐하우스는 빗방울을 튕겨내며 맑은 소리를 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아버지가 우산을 듭니다. 부서리길에서는 어깨에 손을 얹고 길의 방향대로 인도해 줍니다. 젖지 않은 어깨와 젖은 어깨가 나란히 걷습니다. 젖지 않은 어깨는 젖은 어깨를 바라보며 안쓰러워 어쩔 줄 몰라 하고, 가슴 안쪽에 햇살을 품은 젖은 어깨는 그저 웃기만 합니다. 밭에는 콩콩, 옥수수밭에는 우수수, 그렇게 소낙비가 퍼붓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나기가 왔던 모양이에요. 원래 이렇게 우산 이렇게 적당한 거 쓰고 이렇게 같이 하나를 가지고 둘이서 쓰고 가다 보면 한쪽은 젖고 한쪽 어깨는 젖고 한쪽 어깨는 젖지 않고 그렇게 되죠. 또 그런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의지하고 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참 정겹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산수유라고 하는 시입니다. 김기순 시인이 쓴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수유, 김기순. 언제 올 거냐고 구순거린 적 있던가요? 왜 빨리 안 오느냐고 채근한 적 있던가요? 아직은 동천에 부는 바람이 맵찬데 어찌 이리 서둘러 오셨나요? 그리워서 그러셨나요? 보고파서 그러셨나요? 산모롱이 진달래가 셀쭉거리지 않던가요? 고삿 아래 목련이 암상 떨지 않던가요? 앵돌아진 잔설은 눈도 꿈쩍 않는데 부지런한 민들레도 꿈속을 헤매고 있는데 설익은 봄볕 아래 을씨년스러운 노란 꽃잎 차마 할 말을 잊습니다. 이리 젠걸음으로 오실 줄 모르고 마중하지 못한 미안함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참 이렇게 산수유를 쓰셨는데 이른 봄에 이렇게 산수유꽃이 다른 꽃에 비해서 먼저 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이런 이미지가 겹쳐집니다. 올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그리운 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젠걸음으로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반가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기다림은 물론 길었지만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이렇게 나를 찾아줬을 때 그 행복감, 그 고마움, 그 반가움,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일 겁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읽어봤고요. 이어서 읽어보시는 김길중 시인의 선견지명입니다.
선경지명 김길중. 멀리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 묵묵히 참고 일하는 모습, 꾸준하게 노력하는 끈기 자랑스럽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공익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애국 애족 정신에 믿음이 갑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서 겸손히 덕이며 사랑의 실천이 살 길임을 묵묵히 베푸는 그대가 지구를 구하는 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푸른 별, 서로가 별, 서로서로 반짝반짝 지구를 지킵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은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인가 봅니다. 그런 분을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면서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어느 사람이든지 든든한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참 서로 간에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돼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다음 시 읽어봅니다. 섬처녀라고 하는 시인데 김미애 시인이 쓴 시입니다. 섬처녀 김미애. 바위는 그대로인데 파도가 말을 건다. 하얀 물살 가르고 달리는 함선을 보며 기다림을 배운 처녀야. 대양을 가슴에 품고 임 기다린 세월, 오매불망 등대를 바라보며 오늘도 비오는 부둣가에는 백고동 소리만 가냘퍼라. 요즘에 이렇게 무인도처럼 이렇게 조용한 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무인도도 물론 많이 있겠죠. 그 고즈넉한 섬에 사는 그런 섬처녀 이야기를 이렇게 담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잔잔하게 담겼습니다. 이 섬처녀의 마음이 이 시를 쓰신 김미애 시인님의 마음일까요? 자, 다시 한번 잘 감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율포의 식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김발금 님이 쓰셨습니다. 율포의 식사 김발금. 갯마을 식당 율포 바닷가 바로 옆. 문을 열면 소금기 어린 바람이 식탁까지 따라 들어온다.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특별한 소스를 섞어 바다는 한 번 더 부드러워졌다. 얇게 썬 막회 위로 초록과 붉음이 겹치고 접시는 작은 텃밭이 된다. 잠시 후 김 오르는 매운탕 한 냄비 파도보다 먼저 속을 데우고 마수적인 하루를 풀어준다. 바다는 밖에 있었지만 가족은 그보다 더 가까이 한 상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율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풍경을 이렇게 쓰셨나 봐요. 어느 갯마을 식당에, 율포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갯마을 식당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맛있게 얇게 썬 막회로 초장과 그 다음에 푸른 채소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비벼 먹고 회를 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마침 제가 방송을 하는 시간이 점심때쯤이라서 배가 고파지네요. 끝나고 나서 얼른 가서 점심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손태진입니다. 그대 내 친구여.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었어.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어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여.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어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여.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 내 친구여. 그대 내 친구여.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경이로움이라는 신대요 김보옥 시인께서 쓰셨습니다. 경이로움, 김보옥. 대야가 있다. 물이 담겨 있다. 눈길을 받지 못한다. 송사리 한 마리가 헤엄친다. 들여다본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세상은 커다란 대야다. 피라미가 있고 송사리가 논일고 수많은 물고기가 함께 살아간다.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의 세상은 항시 와글와글하다. 때로는 속이고 속고 끝없이 물결 일렁이더라도 고립보다는 황홀하다. 대야가 있지만 눈길을 받지 못하고 그 속에는 송사리 한 마리가 헤엄을 쳐도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는 참 외롭고 쓸쓸한 거죠. 그렇지만 따뜻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세상은 이렇게 따뜻한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때로는 속고 속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더라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황홀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김선자 시인의 휘파람 소리입니다. 휘파람 소리, 김선자. 늦잠 자고 있던 삶의 조각들이 기지개를 켜는 지하상가. 휘파람 불며 셔터문 밑으로 무거운 세상을 밀어넣는 한 남자. 잃어버린 한쪽 팔,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빈소매는 곡기사가 되어 허공을 가른다. 가시밭 굽어진 길을 걸어왔는가 초췌한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했는데 매일 아침을 깨우던 남자 보이지 않는다. 출근길 팍팍한 내 발걸음에 새털을 달아주었던 어디선가 들릴 듯한 그 남자의 휘파람 소리.
김선자 씨는 제가 아는 분 같은데요. 이렇게 서정적인 시 이런 것들을 참 아기자기하게 잘 쓰십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지하상가에 이렇게 기지개를 켜는 그런 시간, 이렇게 가게 문을 열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에 그 휘파람을 부는 한 남자가 있었나 보죠. 그런 어떤 작은 그런 이미지들, 그런 형상들이 또 이렇게 시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또 가슴속에 굽이치는 그런 어떤 그리움의 덩어리들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작은 느낌들을 이렇게 또 시로 엮어내면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는 거겠죠. 아득하지만 뭔가 좀 풍경이 있는 시같이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또 잊어버렸던, 눈에 띄지 않은, 사라져버린 그 남자의 휘파람 소리가 그리워지는 시간인가 봅니다. 자, 이어서 김선호 시인의 장돌뱅이 약장수입니다. 장돌뱅이 약장수, 김선호. 5일장이 서는 장터에 가면 많은 이들이 빙 둘러싸 있고, 쉰 목소리의 약장수 아재가 애들은 가라 크거든 오라며 한 손에 뱀을 쥐고 이 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개 숙인 것이 팔딱 서 아줌씨가 밤잠을 못 자게 해. 자, 속이 쓰리고 메스껍고 늘 더부룩하고 쌀방구도 아닌 보리방구가 눈코치도 없이 너무 잘 나오는 분들, 이 가루약 일주일만 잡숴봐. 따스한 물로 하루도 빠짐없이 질러대던 사이렌 매미 소리 나는 이명증도 사라져버려 늘 운이던 소리 딱 그치니 절간에 있는 것처럼 되레 명징해. 거짓부렁 같지만 사실인 걸 어쩐다. 장날마다 오는 내가 아냐. 까짓 똥깨도 먹지 않는 돈 아낀다고 오늘 이 좋은 길 놓치고 나중에 이 몸 안 온다고 투덜대지들 마시고 눈 한번 질끈 감고 이번에 한번 사 잡숴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테니. 그러니까 장돌뱅이 약장수가 장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쭉 정리해서 쓰셨네요. 요즘에도 이런 장돌뱅이 약장수가 있을까요? 저는 본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시골 가면 있겠죠. 근데 거기서 파는 약들은 다 그냥 만병통치약이라네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 만병통치약이 우리나라 장마다 깔려 있으니 우리나라는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죠? 자, 다음 시 또 이어가 볼까요? 김유미 시인의 지리산 환대입니다. 지리산의 환대, 김유미. 지리산에 봄이 왔다. 어젯밤 안다미로 별을 줍고 있는데 동틀 무렵 갑자기 안개가 구름비 마냥 앞을 가린다. 기연미연 더듬으며 올라간 노고단의 새벽. 해는 낯빛 조차 보이지 않는데 여기저기서 산새들 산을 깨우며 계곡 타고 내려오는 화려한 봄날 아침. 온통 진달래의 붉은 웃음소리는 한꺼번에 수줍게 펄럭이는데 해는 못 봐도 좋아라. 안개처럼 막막한 인생길 함께 기대며 버틴 순간들이 서로의 가슴에 까막별로 먹먹히 타오르는데 젖은 머리이고 올라온 지리산. 진달래 꽃잎 따서 먹으니 눈물 겪고 달짝지근한 맛. 우리의 청춘도 꽃답게 피고 진다. 저도 지리산 이렇게 가본 적 있습니다. 천왕봉도 다녀왔고 노고단도 다녀왔어요. 노고단은 참 한참을 그렇게 정신없이 걷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높은 산이라 그런지 참 풍경이나 이렇게 산이 주는 그런 듬직한 맛은 기가 막힌 곳이죠. 언제 가도 좋은 산이 지리산입니다. 시 속에서 나왔던 기연미연이라는 표시는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고요. 안다미로라는 무슨 말은 그릇에 넘치게라는 뜻이랍니다. 자, 좋은 시 잘 읽었고요. 자, 다음 시 김윤정 시인의 사람 속에 내가 산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속에 내가 산다. 김윤정. 햇빛과 겨룰 수 없게 된 새벽달. 별구름처럼 흩날리던 추억들이 눈 속 조리개에 박힌 영상 모두 가풀막을 쏟아져 내리듯 떨어지고 햇속에 뛰놀던 충충이 부채꽃 물이 지어 늘어져 기지개 켜고
떡갈나무 옹두리 하나, 뾰족하고 촘촘한 돌꽃. 곧바람에 지워질 줄 알면서 흙 위에 보랏빛 돌멩이로 기억 속 굴레를 씌워 아무도 두남 두지 않는 세상과 순응하려 애쓰는 글자를 쓴다. 여기다 두남두다라는 말은 그 잘못이나 허물을 편들어 두둔해 준다라는 뜻이라네요. 사람 속에 내가 산다. 그렇죠. 다들 사람 속에 우리가 섞여서 사는 거 아닌가요? 어떤 한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사는 거하고 또 사람들 무리 속에 사는 나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편의 시를 쑥 숨가쁘게 읽으면서 제 감상을 이야기했는데요. 생각은 뭐 여러분들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시를 읽으면서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잠시 쉬면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최백호가 부릅니다. 낭만에 대하여.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첫사랑 그 소년은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세종시 문학인들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문학인 지원에 관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자리였는데요. 사람마다 각 문학단체마다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큰 차이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자기만 똑똑하고 지식인이고 그래서 특별 대우를 마르고 닳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영위해야겠다는 욕심을 보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참 제 눈에는 노욕으로 보였습니다. 나이 먹고 마음이 넓어지기는커녕 자기가 최고라는 아집을 보고는 씁쓸한 입맛을 다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썩어빠진 문학인들 속에 내가 있으면서도 어찌 해볼 수 없는 내 자신이 무척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문학 발전에 그나마 순수한 마음으로 애쓰는 문학인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나마 좋은 시들을 읽고 소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김은옥 시인의 봄날 읽어보겠습니다. 봄날, 김은옥. 풀씨들이 일어서자 겨우내 얼었던 수다들이 틈새를 비집고 일제히 풀잎으로 터진다. 제잘거리는 소녀들의 웃음소리에 얼굴 붉히는 봄바람, 마음 숨기려 애꿎은 벚나무 가지에 얼굴 비벼대니 생채기 난 가지 끝마다 꽃망울 맺히고 수줍은 사랑꽃들 피어난다. 봄날은 그렇게 희망이죠. 모든 꽃들과 풀씨들이 싹을 틔우고 그 연약한 잎을 자꾸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튼튼하게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봄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이 생겨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봄날을 우리는 참 가장 좋은 그런 계절 중에 하나로 꼽으면서 살고 있죠. 봄날이 되면 생채기 난 나뭇가지에서도 새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우리가 살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그런 상처들도 이렇게 봄날처럼 다시 아물고 새싹이 나는 새살이 돋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어서 김정아 시인의 뱀사골 계곡 읽어봅니다. 뱀사골 계곡, 김정아. 고라니 발자국, 다람쥐 꼬리털, 양지꽃 수술 모아서 맑은 시를 빚고 있다. 푸르른 동요, 휘몰이 장단, 때론 넓고 유창한 노래로 닿지 못한 사랑, 끝내지 못한 이별, 갈 수 없던 길을 한 줄기 냇물로 모은다. 흐르고 흘러 저 바다에 다다를 때 나의 노을도 찬란히 빛나리. 뱀사골도 역시 지리산에 있는 그런 깊은 계곡 중에 하나죠. 그런 뱀사골 계곡도 많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계곡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찾는 계곡 중에 하나라고 해요. 거기에 가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풍경들이 있겠죠. 양지꽃 수술, 다람쥐 꼬리털, 고라니 발자국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또 한 편의 시로 쓰고 그것을 읽으면서 못내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못다한 사랑이나 끝내지 못한 이별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지나간 사랑도 가슴에 다시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자, 이어서 남정화 시인의 물의 감정 읽어봅니다. 물의 감정, 남정화. 너는 한때 타락한 인간의 죄를 단죄하던 심판의 도구였다. 선과 악의 양면성을 가진 너는 태양과 타협될 땐 잔잔하고 이로운 지킬이었다가 구름과 충돌하면 하이디로 변모해 아폴론의 제재가 있기 전 경로로 세상을 쓸어버리는 이중인격자다. 너는 유연하지만 단호하다. 자존감 없어 어떤 형태의 모양이든 순응한다. 슬픔 없는 너의 눈물이 통곡이 되면 산의 맥을 꺾고 대지의 속살까지 벗겨 알몸으로 내몬다. 기세에 눌려 달리듯 떠밀려가 강유되고 바다가 되면 스스로 즐기지 못하고 밀려간 일생 후회하겠지. 열정과 냉정을 한 몸에 지닌 너는 사탄 왕국에서 입성한 루시퍼다. 펄펄 끓는 성질 못 이겨 폭발하면 화인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북풍과 규합하면 세상 꽁꽁 얼어붙이는 냉혹한이 된다. 넌 용서와 위로를 지닌 위선자이며 생명 탄생과 성장을 돕는 절대자다. 죄를 씻어내는 성수요 간구하는 정화수다. 인간 세상 생사 화복을 넘나드는 물의 정령이여 선한 얼굴로 인간 세상 축복해 주오. 자세히 살펴봤네요. 물이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이렇게 있을 때는
참 순한 양처럼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다가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흙탕물이 넘칠 때면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은 남아나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못된 성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의 감정이다라고 이런 느낌으로 쓰셨네요. 참 좋은 발견이고 좋은 관찰이십니다. 자, 이어서 류미현 시인의 절규 읽어봅니다. 절규, 류미현. 맞은편 병실, 100살 넘은 어르신 밤새 외치는 나 죽어 나 죽어 반복되는 소리. 목 아프지 않나, 식사도 안 하시나, 어떻게 종일 저리 소리를 지를까. 문득 간절한 이 절규는 이것들아 나 아직 안 죽었어. 짧은 시지만 어느 어르신이 반복되는 나 죽어 나 죽어 하는 소리가 결국에는 나는 아직 안 죽었어 하는 소리로 들린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이어서 박승범 시인의 독백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 일지라고 되어 있네요. 독백, 요양병원 일지, 박승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몽롱하다. 부딪히며 굴러온 한평생이 활동사진처럼 흑백으로 펼쳐졌다 이내 사라진다. 나를 믿고 기꺼이 따라준 아내,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 입버릇이 됐지만 나의 의식은 허공을 맴돌고 있다. 누구에게 떠맡길 일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지만 나아 기른 정 때문인지 너희들이 먼저 떠오른다. 갑자기 어디론가 훨을 날아가면 좋으련만 날아갈 듯 다시 가라앉아 미안하다. 눈빛 흐리지 마라. 든든한 울타리로 바람막이 되고 싶었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욕심을 품었다. 어느덧 함께 웃고 울었던 날들은 저물고 잡은 손 놓아야 할 시간이다. 기쁨을 준 너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기쁨으로 만났으니 웃으며 헤어지자. 눈 부릅떴던 날들은 지우고 행복했던 날들만 가슴에 담기로 하자. 마주 앉아 뜨거운 이야기 나눈 적 얼마였나. 준비 없이 이별을 마주하게 될 줄이야. 살아가는 일 그렇게 별난 것도 아닌데 허둥대고 조급해하면서 허비했던 시간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인생을 차용하거나 고걸하지는 않았다. 언제나 마주보며 사납게 달려들던 바람, 오늘은 등 뒤에서 밀고 있구나. 그리움은 남기고 미움은 세월의 등에 얹어라. 영원으로 향하는 열차가 기다리고 있다. 황홀한 여행길이 될 것만 같다.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다. 봄 아닌 날 없었고 가슴 뛰지 않은 날 없었다. 산다는 것은 언제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 싸움에서 난 언제나 패배자였지만 쉽게 포기하거나 굴복하지는 않았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앞길 헤쳐나가는 그 뒷모습을 믿음직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지만 낮은 강물처럼 흘러라. 열차가 움직인다. 황홀한 여행길이다. 걱정 말아라. 이 시는 꼭 유언으로 남긴 것처럼 들립니다. 느껴집니다. 살아온 날이 참 지난하지만 그 속에서 쌓였던 마음의 감정들은 마음에 두지 말아라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수희가 부릅니다. 멍에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거면 미련을 두지 말아요. 이별의 기로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 뒤돌아 아쉬움을 남기는 마음
괴로운 이야기로 사랑의 상처를 남기네. 이제는 헤어졌는데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다. 그 말들이 한동안 떠나지 않으리. 마음이 괴로울 때면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도 괴로운 이야기로 사랑의 상처를 남기네. 이제는 헤어졌는데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던 그 말들이 한동안 떠나지 않으리. 마음이 괴로울 때면 한동안 떠나지 않으리. 마음이 괴로울 때면.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영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신원순 시인의 춤추는 수양버들 읽어보겠습니다. 춤추는 수양버들 신원순. 연초록 아기 잎새 살랑살랑 춤사위 바라보는 이 마음도 덩실덩실 더덩실 어깨춤 저절로 위로 아래로 고전춤 흥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연륜, 우리네 삶도 자연의 물결 속으로 술술술 풀릴 것 같은 즐거운 가락소리. 아이야, 우리 모두 봄의 수양보들처럼 아름답고 당당하게 펼쳐나가보자. 수양보들이 이렇게 하늘하늘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런 여유로움을 가져보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부르지 못한 이름 신진범 시인의 시입니다. 부르지 못한 이름 신진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엄마에게 아들이 목매어 부른다. 엄마, 눈 좀 떠봐.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들은 다시 애타게 부른다. 가는 목소리로 엄마가 대답한다. 나는 그 아들처럼 엄마의 이름을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다. 눈물을 닦으며 다짐한다. 우리 아들을 오래 정성껏 지켜보다가 나는 나의 소풍을 마치리라. 좀 어딘가 먹먹한 시입니다. 엄마의 그 이름을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다는 그 대목에서 괜히 신진범 시인의 마음 한구석을 좀 이해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안후영 시인의 덕유설경입니다. 덕유설경, 안후영. 케이블카 유리창에 부딪히는 눈송이 별자리, 향적봉 눈선을 타고 내려온 천년한기, 상고대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시간의 결정화, 첫 정거장에서 풀린 안전벨트가 내 왼쪽 가슴팍에 묶인 눈보라 매듭, 강창리 계곡의 침묵이 스키장 차링차링 소리 속으로 스며드는 법, 둘째 회전목마 같은 공중선회, 적상산 사지 철조등 잔해 위로 눈꽃이 부처님 오른쪽 눈썹에 백의 민족의 지도를 수놓을 때 정상역 개찰구를 지나며 내 손금에 새겨진 삼구시대 말발굽 자국, 추억의 지문이 서리발로 변주되네. 산악 전차 궤적이 운해를 가르는 법. 덕유산 설경회에 대해서 썼는데 너무 좀 어렵게 쓰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풍경을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뭐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양덕수 시인의 불굴이라는 시입니다. 불굴, 양덕수. 흰돌 없는 흰돌 마을 전철역. 지하상가 입구 돌계단 아래쪽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틈새를 비집고 앙증맞은 진노란 꽃등을 켜고 있는 한 포기 민들레를 본다. 홀씨가 나고 자란 친정이 어디였길래 바람은 왜 하필이면 그런 벼랑 같은 자리에 그녀를 내려놓았는지, 작은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헤집어봐도 몸에 느껴지지 않는 흙을 생각하며 홀씨는 얼마나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지냈을까. 되돌릴 수 없는 생을 보듬고 차가운 대리석을 뒹구는 홀씨는 마침내 눈을 비벼 찾은 틈새에 몸을 얹고 기다리던 봄비에 적셔 켜든 꽃등으로 먼지 낀 돌계단 한 구석을 미미하게 밝히고 있다. 잘 읽었습니다. 민들레 호씨가 바람에 날려서 그 인도의 어떤 그런 데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바람은 그런 데다가 내려놨나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과 더불어 어쩌다가 다시 이제 대리석에 뒹굴던 호씨가 바람의 도움을 얻고 먼지 낀 돌계단 한 구석에 겨우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서 작은 꽃이지만 아름답게 피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쓰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들 마음을 달래주고 공감하는 시를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주 6월 27일에는 한국문인협회 세종시 지회 기관지 세종문단 7집이 출간 기념식을 가졌는데요.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고 처음 하는 출간 행사라 많이도 분주하였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지나고 나니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실을 눈으로 보게 되는 시간은 뜨거운 울컥함을 가지게 하나 봅니다. 우리 문인협회가 앞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뚜렷한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인협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힘써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함께 해준 우리 문인협회 임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두고두고 간직하고 갚아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애청자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